장학일 TV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장학일 목사입니다. 그동안 평안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같이 나라에 대해서 같이 걱정하고 염려하며 또 우리가 알고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그러한 좋은 애국 국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이 대의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말씀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이 광화문에 나가서 우리가 정말 혁명적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애국 국민들이 나가서 열심히 나라를 지키려고 외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나라를 위해 일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국회의원을 뽑아줬는데 이 더불어민주당이 의회를 지키지 못하고 길거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대한민국이 대의 민주주의 국가인데 어떻게 이제 이 의회를 국민들에 의해서 위임을 받아서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 또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이 대의 민주정치를 파괴하고 길거리에 나와서 저렇게 외치고 있느냐. 그래서 참 지난 토요일 날, 제가 11월 9일 날이죠. 우리 광화문에 나가면서 눈물이 다 나오더라고요. 시청에서 이렇게 걸어서 쭉 가는데 왜 이렇게 많은 우리 애국 국민들이 제주도로부터 전국, 강원도 뭐 할 것 없이 부산, 대구, 충청도 뭐 할 것 없이 춘천 뭐 이런 여러 군데, 서울, 인천 뭐 경기 지역 할 것 없이 다 모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고생을 해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을 끊임없이 5, 6년 동안 이 일을 해야만 하는가? 저도 광화문에 연사로 나가면서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대의 민주주의가 뭐고 직접 민주주의가 뭐냐. 그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대의 민주주의 국가인데 이것을 파괴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국회를 해산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좀 알고 저들과 함께 맞짱을 뜨고 투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마음으로 아직까지 장학일 TV에 구독 그리고 좋아요, 구독을 하신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 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늦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아직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하지 않아서 큰 힘은 못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차분하게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를 교육을 시키면서 국민을 깨우는 일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의 민주주의라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표제 더하기 민주주의입니다. 이 대표제라고 하는 것은 대의제로 통용하는데 국민의 역할을 대신한다는 의미로 대의제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표제라고 하는 그 대표의 의미는 대신한다, 고난과 책임을 갖는다, 집단을 상징하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이 주인이 되는 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백성이 주권을 가지고 이 주인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민주주의인데, 이런 주권을 가진 국민이 내가 바빠서 다
다 나서서 어떻게 사사건건 일하고 있느냐. 그러니 당신들이 나를 대신해서 그래서 국회에 가서 입법부에 일을 하면서 진정으로 나라의 법을 잘 만들고 그리고 여당과 야당이 협의를 해가지고 나라 발전을 위해서 국민의 그 편안한 삶을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달라 해서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위임을 해준 거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심부름을 시켜준 거라고요. 이게 대의민주주의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은 이게 대의민주주의를 시켜줬더니 이게 안하무인이야, 안하무인. 그래서 이 대의민주주의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근대의 그 시민혁명 이후에 민주주의라는 다수의 폭정의 위험을 제한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뭐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막 그 서로가 소리 지르고 나가서 싸우고 나가서 데모나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것을 대표자를 우리를 대신해서 뽑아서 심의 있게 의논하라 해서 뽑아준 게 그게 국회의원들이고 그들은 국민을 대신해서 대의 민주주의 국가를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중은 감정적인 선동에 지배되기 쉽기 때문에 이성적 심의 기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대의민주주의 심의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의회 또는 정당이라고요.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에서 공공성을 이루기 위한 심의 기능이 의회인 국회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항에 대해서 또는 그 이해 득실을 상세하고 치밀하게 토의하는 일을 해서 결정을 하라고 국회의원들을 뽑아서 같이 우리를 대신해서 좀 심의 있게 의논을 나누어서 국가 발전, 국민의 편안한 생활을 하도록 해달라 해서 국회의원을 뽑아서 보내드린 거예요. 이 심의의 기능을 담당하는 게 의회 정치고 정당 정치인데 지금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대의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할 국회가 대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을 보면 대의 민주주의의 원리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있어요. 국민의 뜻이나 국민의 이익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당의 권한 그리고 이익만을 위한 특권 정치에 묶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게 빨리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 대의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선거하는 것인데 지금은 이 선거도 워낙 부정선거로 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국회에 국민을 대신하는 그 대표권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꾸 광장에 나와서 의회에서 결정하고 의회에서 같이 토론하고 해야 하는데 숫자가 많은 더불어민주당, 더불당은 그냥 오히려 더 자기들 일방 독재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이재명 그 당대표 되는 사람이 그 당대표로 나올 때 발언한 걸 보니까 이건 연설이 완전 자기가 대통령 연설하는 것 같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본분들을 다 망각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의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는 대한민국을 보니까 지금 저쪽에서 막 민노총이 나온다, 전교조가 나온다, 무슨 뭐 이 당들이 나오고 지난번에 11월 9일 날도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나오고 말이죠. 뭐 진보당이 나오고 여러 당들이 나와서 전교조도 나와서 하니까 그러니까 우파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이 또 대의민주정치에 대해서 힘을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애매한 국민들이 대통령을 지켜야 되겠다,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멀리서부터 밤늦게까지 이 광장에 모여서 외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우리 책임감을 정치인들이 가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책임감이 없는 것 같아서 저분들이 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저는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하는 거 보면 직접 민주주의 요구가 분몰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로 사실은 포장된 거예요. 그거는 직접 민주주의도 아니고 하나의 어떤 폭력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로 포장해가지고 나오는 게 뭐죠? 촛불 시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를 발생시켰고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법, 제도 그런 것을 개선하자. 그래가지고 막 거세게 반발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 촛불 시위라고 하는 게 민중의 소리라고 하면서 자꾸 소리만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발안제, 헌법법률을 국회 없이 국민이 개정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우리나라 대의민주주의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촛불 시위는요 절대로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저들의 좌파의 나라를 혼란하게 하는 하나의 잘못된 혁명운동과 같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광화문의 세력들이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는 혁명군이라고 같이 저들과 함께 맞불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접 민주주의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요. 이거는 직접 민주주의라는 건 뭐냐면 대표자 없이 구성원 전체가 직접 의사를 결정하는 것, 민주주의. 그러니까 저들이 모여갖고 소수의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의사를 다 내놓고 그 자리에서 결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직접 민주주의의 단점이 뭐냐면 이 구성원의 의식 수준이 낮으면 정치 혼란이 커지기 때문에 이 행정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다수의 의견이 또한 절대시되어 소수가 무시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궁중심리에 의해서 결정을 해놓고 올바른 얘기를 해도 그게 들리질 않죠. 이런 것들이 나중에 가서는 뭘로 바뀌냐면 전체주의 등과 같이 잘못된 사상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판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히틀러의 나치 독일 같은 거, 카다피 리비아의 독재 같은 데서 이런 방식을 사용하게 된 거예요. 직접 민주주의 같이 하면서 궁중을 모아서 여기서 결정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와 반대되는 전체 민주주의 같은 직접 민주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은 직접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은 그들 자신을 위해 현명하게 통치할 지혜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에는 정치적 평등이 없다. 철인한 계급의 수중에 정부를 두어 완벽한 자가 정치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한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이 뽑아서 나라를 이끌어야지 사람들에 의해서 막 이렇게 궁중심리로 끌고 가게 되면 자기 이권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예를 들면 과천시장 주민소환 투표가 있었거든요. 정부 과천청사 유휴부지에 주택 4,000가기를 짓겠다는 정부의 8.4 정책에 김종천 과천시장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민 소환 운동을 했어요. 근데 이거 보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말이죠. 탄핵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꾸 직접 민주주의도 아니면서도 사람을 이렇게 몰아내고 당리당략에 의해서 나라를 혼란을 부추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 민주주의 사례를 보면 이런 겁니다. 스위스 동부 칸톤주의 주민총회가 있는데 이게 란츠 게마인데라고 하는 데서 일어났는데 그 란츠 게마인데라는 게 뭐냐면 투표권 있는 주민들이 야외 광장에 모여서 주요 안건을 거수로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도시죠. 여기 보면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안건을만 자기가 찬성표를 들고 종이에다 표를 들고 이렇게 손으로다가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직접 이런 안이 있는데 그것도 그거냐 찬성하냐 반대하냐 주민들 모아놓고 직접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의 대안이 아니에요. 이 국민 소환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안정되고 정치가 편안하게 되려고 하면 대의 민주주의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 이것이 안 지켜지니까 지금 국민들이 광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좌파 또 우파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막 국민들만 고생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저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 정말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국민 앞에 자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의회는, 우리나라의 정당 제도는 실패한 정당입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다수당이 광장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까? 거기서 약한 자, 소수당 다 모여서 여당, 야당이 모여서 논의하고 또 논의해서 국민들 편에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자기 뜻 그리고 범죄자의 죄를 이렇게 감춰주기 위해서 또는 그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나라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이 사람들은요, 지난번에 AI가 발표한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에만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이 52명에서 55명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신문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반드시 부정선거도 윤석열 대통령이 밝혀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우리나라의 개의 민주정치가 다시 복원되도록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을 아주 맹렬하게 가혹할 정도로 꾸짖고 책망을 해야 됩니다. 무슨 당이기 때문에 끌고 밀어준다? 이런 생각 버리고요. 정말 나의 주권을 저 사람에게 맡겨서 대한민국을 바로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위임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대의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를 비유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광장 정치는 절대로 직접 민주주의도 아니고 대의 민주주의도 무너뜨린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정치인들은 각성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